애터미의 향기, 하늘의 향기 스타마스터 박예란입니다. 반갑습니다. 비가 많이 왔죠? 비 피해 없으세요? 네. 다행히 그래도 아파트에 사시고 또 성남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지대가 높은 지역이라 침수라든지 뭐 그런 어려움들은 없으셔서 천만 다행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쪽 남쪽에서는 막 이 피해로 너무 많은 지금 피해들이 일어나서 걱정이 되기도 해요. 참 귀한 시간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아침 일찍 성공하고 싶은 그런 열정을 가지고 열망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근데 밑에가 지금 뭐가 잔뜩 쌓여 있어요. 네, 여러분의 성공에 대한 열망과 열정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아, 네. 썰렁했어요? 좋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그 좌우분들 한번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아서 안마 한번 해줘 볼까요? 너무 긴장들 하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 오른쪽으로 돌려서 안마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네, 안마. 네, 우리 사장님 사업하시느라 너무너무 힘드시죠? 네, 고생 많으십니다. 네, 또 반대로 돌려서 네, 주물러 주시고 또 토닥토닥도 좀 해주시고요. 네. 그러다가 옆구리를 싹 간지러 주세요. 네. 네, 저쪽은 서로 지금 마주보고 뭐 하시는 거죠? 네, 좋습니다. 네, 네. 예, 그만 됐고요. 저는 지금 애터미를 만난 지 이제 6년째가 됐네요. 6년째가 됐는데요. 애터미를 참 선택한 것이 너무너무 잘했다. 인생 일대에 가장 큰 잘한 선택 가운데 하나는 제가 남편을 선택한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왜 웃으세요? 왜 웃으시는 거죠? 네, 제 가식적인 게 보였나 봐요. 네. 네, 어쨌든 가장 잘한 선택은 애터미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애터미를 만날 때는 제 몸이 가장 최악인 상태였어요. 가장 안 좋았고 건강상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서 기도원에서 한 6개월 정도를 생활을 해야만 할 정도로 굉장히 안 좋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만져주셔서 이제 차츰 컨디션이 회복이 되고 건강이 회복될 즈음에 집으로 이제 돌아와서 집에서 이제 이렇게 운동하고 여러 가지 이제 문화센터 다니면서 건강을 회복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던 상태인데 어떤 아저씨가 새카만 아저씨가 집에만 있으면 조금 더 많이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애터미 사무실에 나가서 우리랑 같이 한번 사업을 한번 하면서 좀 사람도 좀 만나고 이렇게 좀 즐거운 시간을 좀 보내보지 않겠냐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는 애터미라고 하는 것이 제품은 먹고 쓰고 있었기 때문에 참 좋은 제품이고 가격 싸다 괜찮은 시스템이다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내가 애터미 사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전혀 안 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목회자였기 때문에 내가 네트워크 마케팅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다단계 사업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일반 평신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전혀 저는 이제 이 사업을 하겠다는 생각은 전혀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같이 한번 알아보고 그냥 집에 있는 것보다 건강을 더 빨리 회복할 수 있으니까 좀 나가서 같이 좀 움직여보자라는 이야기를 해서 너무 싫지만 그래도 이제 자꾸만 설득을 하고 귀찮게 해서 제가 이제 센터에 나와서 강의 들어보고 그리고 회장님의 강의를 듣고 나서 내 생각이 달랐구나. 이런 정말 좋은 네트워크 마케팅이고 가난한 사람들, 서민들이 이 도구를 통해서 부자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전 세계의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나가서 부자가 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하던 일을 브레이크를 걸어놓고 이제 애터미 사업을 하게 됐죠. 그런데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필드에 가서 제품을 설명하고 상품 설명하러 다니면 사람들이
사실이 그래요. 제 아이덴티티를 이제 제가 공개를 하잖아요. 거짓말은 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목회자가 교회에서 목회나 하지, 기도나 하지, 전도나 하지, 선교나 하지, 웬 다단계를 하고 다녀? 그러면서 대놓고 저한테 대못을 박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 어떤 사람은, 야, 드디어 이제 네가 수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구나, 이제 이런 말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제가 이제 초창기에 제가 애터미 사업을 할 때는 그런 말을 들어가고 또 감수하면서 이 일을 해야 됐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제가 알아본 애터미는 누구에게 전달을 하고 누구에게 얘기를 해도 제 양심에 거리낌이 없었어요. 제가 추호라도 양심에 거리낌이 있거나 이런 것이 있었다면 저는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직업의 특성상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요만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그런 일이라면 저는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알아본 애터미는 그 누구에게 얘기를 해도 이만한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 없었고,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선물이었습니다. 무엇이었다고요? 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을 할 때마다, 이 사람을 만날 때마다 나는 이분에게 지금 선물을 가지고 가는 거야. 나는 이분에게 선물을 가지고 가는 거야. 내가 오늘 만날 이분에게 나는 선물을 가지고 가는 거야 하는 그런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갔어요. 여러분 아시죠? 선물은 받는 사람이 더 좋을까요? 주는 사람이 더 좋을까요? 너무 잘하시는데요. 선물은 주는 사람이 더 기분이 좋고 해피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을 생각하면서 내가 선물을 고르는 그 시간부터 막 너무 짜릿하고 흥분이 되고 막 너무 기분이 좋거든요. 그래서 그 기분을 늘 느끼면서 오늘은 미팅하러 갈 때마다 난 이분에게 난 선물을 지금 가지고 가는 거야.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생각으로 멋지게 포장을 해서 선물을 가지고 가요. 그래서 만나서 이 선물의 포장을 뜯어서 보여주고 이 선물을 그에게 전달해주는 일을 지금까지 지속해서 해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두 부류로 나눠졌겠죠. 어떤 부류로 나눠졌을까요? 그 선물을 받는 사람, 그리고 그 선물을 거부하는 사람, 두 부류로 나눠졌어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제가 선물을 줬는데 선물을 거부하는 사람과 사업을 했다면 제가 지금까지 왔을까요? 지금까지 못 왔겠죠? 그렇죠? 제가 선물을 줬는데 받아들이는 사람, 즐거운 마음으로, 해피한 마음으로 받아주는 사람하고 제가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이렇게 성공한 거지, 거부하는 사람, 나 그거 받기 싫어, 너나 가져, 이러면서 거부한 사람하고는 사업을 할 수가 없겠잖아. 내 마음이 힘든데 어떻게 진행해 왔겠어요. 그래서 저는 내가 성공하고 내가 상처받지 않고 내가 시험 들지 않고 이 애톰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먼저 내가 성공하고 또 나아가서 나를 따라오는 사람들을 성공시키려면 내가 해피해야 된다. 내가 즐거워야 된다. 그러려면 내 선물을 기꺼이 받는 사람과 나는 사업을 해야지 거부하는 사람하고는 사업 안 하겠다라는 생각을 예전에 애초에부터 저는 딱 선을 긋고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초기 사업자가 없고 이제 사업을 하겠다고 결단하시고 3개월, 1년, 2년, 3년, 4년 되신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다고 믿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초창기에 사업을 시작하신 여러분들은 마음에 이미 선을 긋고 시작하셔야 돼요. 어떻게 선을 그어야 된다? 선물을 나는 가지고 간다. 선물을 가지고 가는데 이 선물을 받아주는 사람과 나는 사업을 한다. 기쁘게 받아주는 사람, 해피하게 받아주는 사람과 나는 이 애터미 사업을 손을 잡고 할 거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면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성공의 목적지까지 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사업을 진행을 해왔더니 제가 3년 반 만에 연봉 1억이 넘는 리더스 클럽의 멤버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로 사업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확장이 되다 보니까 이제 태국이 오픈이 됐고, 그리고 이제 베트남을 지금 준비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해서 매출이 늘고 이 소비를 하는 멤버십들이 국내는 물론 전 세계로 멤버십이 확장이 되면서 계속해서 연봉 1억대가 되는 그 소득이 떨어져 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속이 되면서 계속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까 사회를 보신 분이 소개하셨다시피 올 연말에는 제가 이제 로열 리더스 클럽은 연봉 2억 이상자들이 들어가는 멤버 클럽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갈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도 이제 이 애톰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제가 지금까지 진행을 해온 애터미는 무엇일까?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오늘 주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의 경쟁력은 뭐다? 팀워크가 경쟁력이라는 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팀워크가 강력한 경쟁력입니다. 왜냐하면 네트워크 마케팅은 혼자 하는 사업일까요? 같이 하는 사업일까요?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여러분들이 애터미를 만나기 전에는 개인 사업도 하셨을 것이고, 개인 영업도 하셨을 것이고, 직장 생활도 하셨을 것이고, 혹은 어떤 분들은 이제 하우스와이프로 그냥 집에서 살림하는 그런 가정주부의 역할로 삶을 살아오셨을 거예요. 자영업은 내 개인의 능력이 있으면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내 개인의 능력이 있으면 얼마든지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그리고 운이 따라주고 시대가 나를 만들어주면 내가 부자가 될 수가 있고 성공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내 개인이 아무리 뛰어난 역량과 기량과 능력이 있다가 하더라도 나와 함께 이 사업을 하는 팀원들이 함께 팀워크가 형성이 되지 않으면 내가 성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나뿐만이 아니고 나의 팀원으로 함께 사업을 하고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다 같이 성공할 수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숙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 숙제를 풀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네, 네트워크 마케팅은 팀워크가 경쟁력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의 가장 큰 매력은 지렛대 원리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다른 사업은 내 개인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이것이 성패가 좌우될 수 있지만 네트워크 마케팅은 내 개인이 아무리 뛰어난 박사 무슨 라이센스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게 성공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인의 경험과 능력만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팀워크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은 수십 년에 걸쳐 이루어야 되는 일을 단지 몇 년 만에 이 성과를 극대화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3년 만에 월 5천만 원, 3년 만에 월 2천만 원이 됐다는 것은 잘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개인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3년 만에 월 1,000이 되고, 그리고 5년 만에 월 2천, 3천, 5천만 원을 벌게 됐다라는 말은 여러분 들어보지를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은 수많은 사람들이 수십 년에 걸쳐서 이루어내는 결과물을 우리는 단 몇 년 만에 이루어내는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발현해내기 때문에 개인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개인의 능력을 모아서 이것을 융합을 해낼 때 엄청난 시너지를 발현해내기 때문에 네트워크 마케팅의 지렛대 원리가 바로 팀워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하려면 강력하고 효율적인 팀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열정적으로 활발하게 움직이는 팀이 없이는 아무리 훌륭한 제품이나 그리고 보상 플랜 그리고 마케팅 플랜이 있다 하더라도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애터미의 제품이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네, 너무 좋죠. 근데 이것이 여러분 심장에서부터 펌프질이 돼야 돼요. 그냥 입에서만 너무 좋아요, 이거하고 너무 좋아요, 이거하고는 완전 다르죠. 표현 자체가 다르죠. 감동이 다르죠. 자, 여러분이 느낄 때 애터미 제품이 얼마나 좋은지 표현해 볼까요? 시작. 네. 가식적으로는 하지 마시고 진심으로 하셔야 돼요. 진심으로. 너무 좋습니다. 솔직히 저도 그래요. 제가 지금까지 여러 화장품을 써봤고 건강기능식품을 먹어보고 또 생필품을 사용해봤지만 애터미 제품보다 더 좋은 제품을 전 지금까지 써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저 평생 죽을 때까지 난 이 제품을 쓸 거다라고 저는 제 자신에게 늘 얘기를 하거든요. 너무 좋다. 아침에 양치할 때마다 너무 좋다. 어쩜 칫솔이 이렇게 부드러울 수가 있어. 정말 좋다. 난 죽을 때까지 쓸 거야. 이런 생각하면서 거울 보면서 양치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렇게 좋은 제품 내가 죽을 때까지 쓸 거야. 아무리 그렇게 혼자 나 자신에게 되뇌어도 이것이 강력한 팀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나 혼자는 결국은 한 달에 200만 원 벌고 끝난다는 거예요. 이 제품이 너무너무 좋아서 주변에 모는 사람들에게,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제품을 팔러 다닌다면, 나 혼자 열심히 팔러 다닌다면 한 달에 200만 원 평생 버는 걸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200만 원 벌려고 애터미 사업하세요? 아니면 5천만 원 벌려고 애터미 사업하세요? 5천만 원. 그렇죠. 5천만 원 벌려고 애터미 사업하시죠. 그렇다고 한다면 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팀이 필요하고 팀워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조직의 효율적인 구성과 운영 체계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미국의 한 대학 교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신생 기업의 약 65%가 제품이나 마케팅이 아닌 팀워크의 문제로 실패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전문 리서치 기관에서 이거는 이제 결과 연구를 한 겁니다. 신생 기업들 가운데 65%가 이제 망해. 왜 망하는가 하고 봤더니 팀워크 때문에, 팀워크가 형성되지 않다 보니까 망하더라는 거예요. 그냥 일반 기업도 팀워크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망하더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어떨까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제가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강조할 겁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혼자 하는 사업이라고요? 같이 하는 사업이라고요?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이걸 쇠뇌하고 가셔야 돼요. 뇌세포 머리, 모든 뇌세포 그리고 500조 모든 세포에게 이것을 쇠뇌를 시키고 가셔야 돼. 네트워크 마케팅은 혼자 하는 일이다, 같이 하는 일이다? 같이 하는 일이야. 제가 툭 치면 여러분은 같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셔야 돼. 네트워크 마케팅은 혼자 하는 일이 아니고 같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의 사업은 팀워크에 의한 실패율이 훨씬 높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따라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의 경쟁력은 뭐다? 강력한 팀워크다라는 거예요. 강력한 팀워크가 네트워크 마케팅의 가장 큰 경쟁력이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가장 빨리 성공하고 완전한 성공자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그 팀의 팀원으로서 팀워크가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내가 구심점이 되고 내가 먼저 모범스러운 사업자의 모습, 모범스러운 팀원의 모습이 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아니고 너만 잘하면 돼. 나는 아니고 여러분만 잘하면 돼가 아니라 누구부터 잘하셔야 되냐면 나부터 잘해야 되는 거예요. 나부터. 내가 팀원이 됐기 때문에 팀원인 나부터 솔선수범을 하고 나부터 이 모든 것들을 변화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강력한 팀 리더가 있어야 됩니다. 맞죠? 팀워크가 경쟁력인데, 그러면 이 팀워크가 강력한 경쟁력인데 우리 팀의 강력한 경쟁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팀에 뭐가 필요하다? 리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강력한 팀 리더가 필요한데, 이 리더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바로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팀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사람이 바로 팀의 리더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배를 타고 태평양을 항해하다가 폭풍우를 만났어요. 폭풍우를 만나서 여러분들이 탄 배가 지금 금방이라도 커다란 집채만한 폭풍에 삼킬 위험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 이제 곧 죽게 돼 있으니까 뭐 그냥 아비규환이 되겠죠. 무서우니까 그냥 바다로 뛰어내려버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무서우니까 막 고함을 지르다가 그냥 운명해버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야말로 아비규환이 됐을 거예요. 이 배 안에는. 자, 이때 뭐가 필요할까요? 리더가 필요한 거예요. 리더가. 키맨이 필요한 겁니다. 키맨이라고 하는 것은 이 태평양, 이 험난한 바다를 여러 해 동안, 수십 년 동안 항해하면서 어디를 가면 태풍의 눈이 있고 어디 가면 이 태풍의 눈을 피할 수 있다.
이때는 배를 좌로 틀어야 된다, 우로 틀어야 된다, 아니면 가만히 있어야 된다. 이걸 다 알고 있는 사람이 키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키맨이 없어. 배에 키맨이 없어. 서로 자기가 선장하겠다고 오른쪽으로 돌리세요, 왼쪽으로 돌리세요, 앞으로 가세요, 뒤로 후진하세요. 서로 그러면 이 배는 어떻게 될까요? 침몰하고 말죠. 침몰하고 마는 거야.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여러분 모두 사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사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엄청난 폭풍 가운데 폭풍을 만났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주장을 크게 내세울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기다리면서? 키맨의 명령을 기다리면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그러면 팀 리더가 우로 돌리세요, 좌로 돌리세요, 후진하세요, 앞으로 가세요, 가만히 있으세요. 말을 하면 그대로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폭풍의 눈, 태풍의 눈에서 벗어나서 평화로운 순탄한 그런 순항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 팀마다 시끄럽고 여러 가지 말들이 들리고 이런 말들이 들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팀 리더에게 순종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팀 리더의 말을 듣지 않고 여러분이 리더가 되고자 한다는 거예요. 팀의 리더는 다 있으시죠? 여러분 각 팀의 리더가 다 있으시잖아요. 국장님이 계시고 본부장님이 계시고 총장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팀의 리더의 말을 100% 듣고 의지하고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팀의 리더는 여러분들보다 사업을 늦게 한 사람이에요? 먼저 한 사람이에요? 먼저 한 사람이기 때문에 단 하루라도 여러분보다 애터미 사업을 먼저 한 선배이고 경험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성공의 지름길로 안내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자의 다른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누구의 말을 따라야 할까요? 팀 리더의 말을 따라야 해요. 왜냐하면 그분은 여러분보다 애터미 사업 먼저 했고 그리고 선배이기 때문에 경험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리더의 말을 따르고 그대로 순종하며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은 우리 가운데 이것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자꾸만 팀이 시끄러운 겁니다. 파트너십이에요.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파트너십. 파트너십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여기 사전적인 의미를 써가지고 왔습니다. 비즈니스 파트너 또는 동업자들이 상호 이익 증대를 목적으로 협력하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터미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 스폰서 파트너가 있습니다. 우리 팀이 있고 조직이 있어요. 그러면 이 팀원의 모두는 다 파트너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업자 관계라고 하는 거죠. 그렇잖아. 서로 윈윈하기 위해서 누구 한 사람의 성공만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는 존재다라는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 이 사업을 할 의욕이 생겨요? 아니잖아요. 억울함이 생기고 서러움이 생기기 때문에 사업 못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라도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난 동업자다. 동업자, 파트너다라는 생각을 하고 사업을 진행을 하셔야 억울함이라든지 섭섭함이라든지 서러움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사업을 할 때 파트너십, 이런 생각, 이런 관계를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가 팀을 할 때 팀의 리더들이 있습니다. 팀의 리더는 여자가 될 수 있고 또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 우리 팀의 리더가 될 수도 있어요. 맞죠? 우리 조상은, 우리 족보는, 각 가정마다 족보는 나이 순서로 돼 있잖아요. 그죠? 나이 순서대로 돼 있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나보다 훨씬 연세가 수십 년 더 많아. 우리 아버지가 나보다 나이가 30살이 더 많아. 내 아들은 나보다 나이가 더 어려. 그렇죠? 각 가정의 족보는 나이 태어난 순서대로 이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계보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나이 어린 사람이 나의 조상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나이 순서대로 이거 계보도가 만들어지지 않고 회원에 가입한 날로 넘버가 정해지고 하기 때문에 나보다 나이 어린 사람이 나의 스폰서가 될 수도 있고 여자가 나의 스폰서가 될 수도 있고 남자가 나의 스폰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나이도 어린 사람이 어디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그래. 나이도 어린 것들이 뭘 안다고 우리를 가르치려고 그래. 이런 생각은 전혀 없으셔야 돼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위에 스폰서들은 애터미의 사업에 있어서 여러분의 선배라는 거예요. 여러분보다 경험이 더 많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배로 인정하고 경험자로 인정하고 또 사업을 하는 경영자로 존중을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사업에 임해야 팀워크가 흐트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갑자기 당황했어요. 아유, 당황했어요. 죄송해요. 당황했어요. 자, 그래서 갑자기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여성분들이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이분은 박정수 단장님이시죠. 어떤 분들이 그래요? 저랑 많이 닮았다 그래요. 석세스 세미나에 가면 저한테 막 달려와서 사진 찍어달래. 그러면서 박정수 단장님 맞죠? 아니에요. 성은 같아, 성은. 성은 바깥 같은데 이름은 달라요. 네, 사람 다릅니다. 자, 그리고 이분, 네, 김현숙 단장님이시죠. 자, 이분들 여자예요, 남자예요? 여자입니다. 애터미의 크라운 마스터가 4명이죠. 그죠? 4명 가운데 여성이 2분이에요. 예? 그죠? 임페리얼 마스터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임페리얼 마스터는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예견을 하건대 최초 임페리얼 마스터는 여성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자들인데 왜 이렇게 빨리 성공했을까요? 여자들이 왜 이렇게 빨리 성공했을까요? 예? 이것은 개인의 능력 고하를 놓고 성공을 따진다면 조금 늦을 수도 있어요. 그죠? 전 세계적으로 패턴을 볼 때 여성들이 직장에서 성공하는 확률 2%밖에 안 돼요. 그런데 애터미는 지금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자, 다음 것을 보면 크라운 마스터 4명 중에 2명이 여자이고요. 그리고 로얄 리더스 클럽 멤버 중에 3분의 2가 여자예요. 그러면 일반적인 사업 성공의 패턴과 애터미 안에서의 성공의 패턴이 확연히 다르다는 것, 차별화가 돼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육안으로 확인하고 계시죠.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스폰서가 여자가 뭘 알아? 여자는 약해.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자가 내 위에 바로 위에 있는 여자 스폰서가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그 위에 스폰서도 여자야. 그 위에 스폰서는 남자야. 그 위에 스폰서는 남자야. 그러면 나의 부족한 부분은 그 위에 있는 스폰서인 남자분과 상의하면 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그죠? 되잖아요. 그러니까 100% 이분과만 내가 사업을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팀워크라 그랬잖아. 팀워크라 그랬잖아. 팀 사업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 위에 스폰서들도 다 팀이 있어. 우리는 전체적으로 애터미의 한 팀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1차적으로 나의 직 스폰서하고 상담을 하고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스폰서님 제가 제 위에 있는 아무개 홍길동 스폰서님하고도 좀 이렇게 상담 좀 할게요. 그래도 될까요? 이렇게 상의하면서 그 위에 있는 남자 스폰서하고 또 상담을 하면서 사업 진행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니까 안 돼. 혹은 나이 어리니까 안 돼. 라고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왜냐하면 자, 여기 보시면 이분들은 영 리더스 클럽이에요. 젊은 친구들이에요. 20대, 30대 초반 친구들입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벌써 연봉 2억대, 3억대, 4억대가 됐다는 거예요.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20대 후반이, 30대 초반이 벌써 2억 연봉자가 되고 3억 연봉자가 됐어요. 그렇다면 나이 어린 스폰서라고 무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분들은 이미 성공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공의 길로 안내할 수 있다는 거죠. 경험과 노하우가 충분하니까. 그래서 절대로 여자라고 나이 어린 사람이라고 스폰서를 무시하거나 하대하거나 그래서는 경멸하거나 그래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여러분 팀의 리더예요. 팀의 리더이기 때문에 리더의 말을 잘 듣고 그대로 따라야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여자로 보면 안 되고 여자가 아니라 스폰서예요. 나이 어린 동생이 아니라 스폰서예요.
그렇잖아요. 또 가족 간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족 간에 사업하다 보니까 위에 있는 사람이 동생이고 아래에 있는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이야, 형님이야. 그러면 이게 또 지가 뭐 어려서부터 나한테 맨날 두들겨 맞고 살았으면서 어디 스폰서 노릇을 하려고 그래. 그래도 이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어린 사람이든 형제 자매거나 어쨌든 간에 내 위에 있는 사람은 스폰서이고 팀의 리더이기 때문에 항상 존중하는 마음, 경영자로서 존중하고 동업자로서 평등하게 생각을 해야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팔로워가 돼야 하는데 팔로워가 뭐냐? 팀원이 그저 리더의 지시에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조직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리더를 잘 보조하고 주체적으로 팀에 공헌하는 사람을 팔로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하시죠? 그죠?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팔로워가 많은 사람들, 뭐 적은 사람들, 팔로워 숫자 때문에 막 자살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팔로워하고 이 팔로워하고는 완전 뜻이 달라요. 그거는 그냥 수동적이야. 뭐 글이 올라오면 좋아요 누르고 그냥 댓글만 달아주는 사람이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팔로워는 리더의 말에 그냥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주체자가 돼서 움직이고 일을 하는 사람이 팔로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팀의 팔로워로서 이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조직의 성공에 있어서 리더가 기여하는 기여도는 20%예요. 그리고 팔로워가 기여하는 기여도는 80%입니다. 그러니까 리더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누구의 역할도 중요한 거예요? 팔로워, 여러분들의 역할이 80%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리더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리더십만으로는 부족해요. 그래서 창조적인 리더십 그리고 창조적인 팔로워십이 조화를 이루어야 창조적인 조직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뛰어난 리더, 뛰어난 팔로워 이것이 있다면 완벽한 팀워크가 되면서 강력한 경쟁력이 되겠죠. 여러분들 지금 사업 진행하면서 지금 보고 계실 거예요. 우리 센터 안에서도 어떤 팀이 지금 강력하게 쭉 치고 나가는 팀이 어떤 팀인지 보고 계실 것이고 우리 팀은 상대적으로 왜 이렇게 약할까? 왜 이렇게 못 나갈까? 이런 생각들을 지금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그냥 가만히 왜 그럴까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유를 한번 찾아보라는 거죠. 왜 그럴까? 저 팀은 왜 잘 나갈까? 연구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답이 나오겠죠?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해보자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해봅시다. 우리도 저렇게 한번 해봅시다 해가지고 해보는 거죠. 이렇게 해서 아우 리더가 너무 리더십이 없어서 그래. 아유 우리는 정말 아주 그냥 라인을 잘못 탔나 봐. 이럴 것이 아니라 팀원인 팔로워인 여러분들이 주체적으로 그냥 나서서 아 리더님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는 어때요? 이러면서 의견도 제시하면서 그냥 이렇게 주체적으로 일을 해서 우리 팀도 빨리 성공할 수 있도록 만들어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자, 그래서 리더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 리더라고 생각하고 일을 시작하는 순간 팀은 망하게 됩니다. 이건 다 단계가 있어요. 단계가 있어서 이제 어느 정도 판매사가 되고 조금 오토 판매사 정도 온다 싶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나도 리더야. 나도 리더야. 나도 팀을 이끌 수 있어. 하는 생각이 살짝 들어오면서 이제 우산을 치게 됩니다. 우산이라고 하는 것은 스폰서의 스폰서십을 차단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다 할 수 있어. 내가 다 알아서 할 수 있어. 스폰서 더 이상 타치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면서 스폰서의 영향력, 스폰서의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 라인 미팅 이런 것들에 참석을 안 하고 참석을 안 시키고 본인이 하겠다고 이제 나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센터에도 안 와. 센터 밖에서 미팅을 하면서 자기들만의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진행을 해요. 이것은 애터미의 시스템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팀워크를 만들어내는데 시너지 역할을 하는 걸까요? 아니면 악영향을 끼치는 걸까요? 강력한 악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이거는 암적인 존재예요. 암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 생각 가운데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이제 리더야.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여러분 조직은 망하게 된다는 생각을 빨리 하셔야 돼요. 우리끼리 하자. 우리끼리 하자.
우리도 잘할 수 있어. 더 잘할 수 있어. 이러면서 하는 거는 절대 금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산을 치고 하는 모습을 여러분 다운라인들이 다 봤습니다. 그대로 하면서 복제가 되는 거예요. 복제가 돼서 여러분들이 이제 왔는데 밑에서 이런 사람이 딱 나와가지고 누구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폰서인데 여러분 다운라인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우산을 치고 스폰서를 소개도 안 시키고 인사도 안 시키고 존중하는 것도 안 가르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스폰서인데도 몰라보는 거예요. 누구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할 때 정확하게 이것을 아셔야 돼요. 애터미 사업,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스폰서하고 사는 사업일까요? 파트너하고 하는 사업일까요? 정확하게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아직도 이 개념 정리가 안 되신 분들이요, 이런 일을 저질러요. 파트너하고 하는 일이지. 나로부터 파트너하고 내가 이 사업을 하는 일이야 라는 생각을 해버리는 순간 이렇게 우산을 치게 되는 겁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애터미 사업은 파트너와 하는 일이 아니고 스폰서와 하는 겁니다. 스폰서와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스폰서의 후원을 받고 계세요? 안 받고 계세요? 받고 계시잖아요. 그죠? 첫 번째, 어떤 후원을 받으셨어요? 애터미에서 태어나셨잖아. 애터미에 태어나는 후원을 받으셨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자, 이거 하나만 탁 깨달아도 여러분들은 정말 만사형통이에요. 만사형통이에요. 이 말을 못 깨달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걸 못 깨닫기 때문에 지금 저런 일들이 벌어져요. 자, 여기에 이렇게 사람들이 있습니다. 1, 2, 3, 4, 5, 6, 7, 8, 9. 자, 여기가 나야. 내가 여기 태어났어. 자, 오늘 9번 나라는 사람이 여기 태어나기까지 누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 태어난 거죠? 1번이 있었기 때문에 1번이 있었기 때문에 2번이 있고 2번이 있기 때문에 3번이 있고 3번이 있기 때문에 4번이 있고 4번이 있기 때문에 5번이 있고 5번이 있기 때문에 6번이 있고 6번이 있기 때문에 7번이 있고 7번이 있기 때문에 8번이 있고 8번이 있기 때문에 9번. 아유, 숨 넘어가. 9번 오늘 내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위에 있는 스폰서들의 공로라든지 이분들이 여러분들 탄생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날 동안 고생하시고 힘과 정성을 다 에너지를 쏟아가지고 여러분들을 여기 놨는데 그 공로를 잊어버려요. 그냥 나 혼자 태어난 것처럼 생각하세요. 절대 여러분들은 혼자 태어나지 않았어요. 절대 혼자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위에 있는 스폰서들이 계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태어난 거지 절대 혼자 태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내가 탄생한 후원을 받았습니다. 그죠? 탄생한 후원을 받았어요. 탄생한 후원. 두 번째는 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30만 PB가 돼야 에이전트 자격이 되잖아요. 그죠? 거의 대다수 이 30만 PB를 누가 만들어주냐면 위에 있는 스폰서들이 나한테 만들어줘요. 30만 PB 에이전트 자격을.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무슨 후원을 받았어요? PB 후원을 받았잖아요. 세 번째는 수당의 후원을 받습니다. 그렇잖아요. 자, 나도 이렇게 이제 얘기를 낳았어. 이렇게 낳았어. 이렇게 낳았어. 이렇게 낳았어. 이렇게 낳았어. 이렇게 낳았어. 우리는 본인의 매출 유지가 없기 때문에 누구라도 밑으로 매출 넣잖아. 파트너한테 매출 넣잖아요. 그러면 나도 이 밑으로 넣지만 이 위에는 스폰서도 내 밑으로 매출 넣고 이 위에는 스폰서도 내 밑으로 매출을 넣어. 그러니까 내가 수당을 받은 결과는 누구의 후원 때문에 받은 거예요? 스폰서들의 후원 때문에 내가 수당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정확하게 깨닫는다면 여러분들이 스폰서로부터 우산을 치는 일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업은 100% 스폰서의 후원으로 말미암아 내가 성공하는 거지 스폰서의 후원 없이는 절대 성공을 못합니다. 내 능력 아무리 뛰어나도 스폰서가 후원을 해주시지 않으면 절대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절대로 이렇게 우산 치는 일이라든지 라인에 어떤 뭐 다른 어떤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내가 내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하겠다라고 하는 일들은 절대 없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복제 사업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는 걸 다 다운하는 들이 보고 그대로 복제를 하잖아요.
이건 심각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 이런 일 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재능의 융합입니다. 재심 합력이죠. 자, 5개의 손가락이 있어요. 여러분 손가락 한번 다 펴보실래요? 오른손 손가락. 예, 5손가락이 있습니다. 오른손을 접으면서 오른손, 엄지, 검지, 가운데, 약, 새끼. 요 5개 손가락이 있는데요.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엄지손가락이 그랬어요. 야, 니들 최고야 할 때 무슨 손가락을 지켜 세우지? 엄지손가락 지켜 세우잖아. 그러니까 내가 최고야. 자식들 까불지 마. 내가 최고야. 그랬더니 이 검지가 그래. 야, 너희들 저쪽으로 가세요. 저기입니다. 하고 위치를 가르칠 때 어떤 손가락 가르쳐? 이걸로 하냐? 이걸로 하잖아. 그러니까 조용히 해, 이 자식들아. 내가 최고야. 내가 1등이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운데 손가락이 있다가 야, 니들 다 차렷! 누가 제일 커? 누가 제일 커? 그러니까 아무 소리 하지 마. 내가 1등이야. 최고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 이 약지가 야, 니들 엄마 할머니가 어렸을 적에 약 먹일 때 무슨 손가락으로 약을 녹여서 먹였지? 이 손가락으로 먹였잖아. 그래서 이 손을 약지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최고야. 조용히 하고 있어. 그랬더니 새끼손가락은 가만히 있다 보니까 할 말이 없는 거지.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근데 얘들아, 내가 없으면 니들 무슨 소리 들을까? 병신 소리 듣잖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손가락 5개가 다 필요하기 때문에 5개의 손가락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한 개만 없어도 우리는 장애인이 되고, 엄지손 없으면 힘을 못 써요. 새끼 없으면 힘을 못 써요, 사람이. 저희 외할아버지가 이 발가락이 9개고 저희 외할머니는 손가락이 6손이었어요. 희한해요. 그러니까 할머니는 1개가 많고 할아버지는 1개가 부족해. 부부가 다 서로 이게 재심합력한 거야. 저는 지금도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할머니는 여기 6손이가 있었고요. 외할아버지는 발가락이 하나가 없었거든요. 등치가 거기 무안군에서 85에 그 당시에 저희 외할아버지가 85의 씨름 선수였으니까 정말 큰 거구였거든요. 그런데 힘을 못 쓰셔. 왜 힘을 못 썼을까요? 발가락이 하나가 없으니까. 발가락이 하나가 없기 때문에요. 힘을 못 써요. 확 잡아뜨리고 해야 되는데 이 발가락 힘이 하나 없다 보니까요. 장사를 한 번도 못 해보셨대요. 그렇게 신비로운 비밀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각 팀마다 이제 여러 많은 다종다양한 학력, 그리고 직업, 그리고 나이, 여러 많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너는 너희가 나이가 어리니까 안 돼가 아니라 저렇게 나이 어린 친구들은 컴퓨터로 다 작업을 하잖아요. 지금 강의하는 걸 다 지금 메모하고 노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젊은 친구들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은 또 팀이 막 시끄러워. 그러면 엄마니까 불러가지고 그거 시끄럽다. 야, 아들아 조용히 좀 해보자. 우리가 어차피 성공하자고 하는 건데 그렇게 시끄러워가지고 되겠냐? 그러면서 또 엄마같이 불러가지고 또닥또닥 하면서 또 이렇게 잠재워. 그러니까 각 팀의 모든 일원들은 필요 없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재심 합력을 해내셔야 돼요. 그래서 공동체를 지향해야 되는데 팀의 독불 장군은 없습니다. 각 팀마다 독불 장군이 있어요. 독불 장군이 있습니다. 강력하게 혼자만 잘났다고 내세우면서 강력하게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독불 장군은 절대로 용납이 안 돼요. 어떤 팀이든지 잘 보면은 모두가 다 성장 배경이 다르고 현재 환경 등 모두가 다 달라요. 학벌 수준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최고야. 나는 하버드 대학까지 나왔어 하면서 본인이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팀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 안 된다는 거죠. 독불 장군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개인적인 목적으로 가입을 하더라도 일단 팀에 속하게 되면 1차적인 목표는 팀의 성공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때문에 나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스폰서나 다른 팀원들이 나에게 도움을 요구하면 반드시 나는 협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협조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팀원 그리고 팀워크의 첫 번째 요소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태국을 가려면 어떤 사람들은 그래 폐쇄 공포증이 있고 비행기 공포가 있어서 비행기를 못 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애터미 사업을 하다가 보면 태국을 가야 돼.
그죠? 태국 가야 되는데 나 비행기 타기 싫다고 무섭다고 비행기를 못 타면 태국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하는 거잖아요. 사업을 하려면 태국에 가서 애터미 사업을 펼치고 파트너를 후원을 하려면 내가 비행기가 타기 싫고 힘들어도 비행기에다가 내 몸을 실어야 돼. 그래야 이 비행기가 나의 목적지인 태국까지 데려다주고 베트남까지 데려다주고 중국까지 데려다주고 그리고 내가 거기에서 사업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싫어. 나는 너무 싫어. 그래서 비행기를 안 타면 태국 사업도 안 되고 베트남 사업도 안 되고 중국 사업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면서 이해타산을 따지면서 실리적으로 장사색으로 장사 생각을 하면서 나에게 이익이 있는지 따져보고 나에게 이익이 있는 것 같으면 협조를 하고 이익이 없는 것 같으면 협조를 안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팀워크, 팀 사업에 있어서 나의 이익만 따져서는 절대로 팀 사업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놓고 볼 때 그것이 어쨌든 나의 이익이에요. 내 조직을 살리는 일이고 내 조직을 확장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같이 협력하고 같이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다 보면 내 생각이 별로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로 생각이 다르고 다 방법이 다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따르면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따라가면서 이야기하고 조율해 나가야지 내 생각이 안 맞으니까 내 성향이 안 맞으니까 난 협조할 수 없습니다 하고 안 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열정입니다. 사업에 대한 열정이 성공적인 팀의 기본 요소라는 것은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업이든지 미치지 않으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애터미 사업하면서 미쳤다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너 미쳤니?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너는 애터미에 미쳤구나? 이 말 들어보셨어요? 들으셔야 빨리 성공하세요. 너 제정신이구나 라는 말 들으면 성공 못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애터미에 진짜 미쳤구나 이런 말을 들으셔야 아 내가 지금 진짜 제대로 사업하고 있구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업이든지 어떤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하셔야 돼. 파트너 앉혀놓고 반드시 긍정적인 말을 하셔야 되고 반드시 스폰서의 좋은 점, 장점, 칭찬하는 얘기만 하셔야 돼. 그리고 내 파트너의 장점, 좋은 점, 긍정적인 이야기만 하셔야 돼요. 근데 어떤 팀은 앉으면 스폰서를 오징어 씹듯이 씹어. 앉으면 파트너를 그냥 오징어 씹듯이 그냥 씹어요. 절대 그거는 팀워크를 해치는 암적인 일입니다. 절대 그걸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2년, 3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조직이 다 괴사당하는 거예요. 다 괴사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터미에서 빨리 성공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긍정적인 말을 하셔야 돼. 긍정적인 말. 그리고 여러분 팀원들 가운데 칭찬 한마디씩은 꼭 하셔야 돼요. 아침에 딱 출근하면 와 오늘 브라우스가 진짜 와 너무 예쁘다. 하얀 게 너무 잘 어울리는데 얼굴이 더 그냥 이렇게 뽀샤시해 보이는 것 같아. 이렇게 칭찬 한마디 하면 좋잖아. 분위기도 확 살아나고 좋잖아요. 이렇게 칭찬하면서 시작하면 팀 분위기가 확실히 살아납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행동을 해야 되고 내가 우리 팀의 분위기 메이커가 돼야 돼요. 어쩜 이렇게 우리 팀은 사업이 잘 될까? 우리 팀은 다 미인들만 있는 것 같아. 어쩜 우리 팀이 이렇게 잘생긴 미남들만 있지? 그러니까 우리 팀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사장님? 이러면서 항상 긍정적인 말, 긍정적인 생각 이런 말들을 해야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업은 분위기 사업이기 때문에 내가 먼저 이 분위기 메이커가 돼야 돼. 막 치어리더처럼 막 방방 뜨도록 막 해줘야 돼. 카톡방에서도 막 알겠습니다, 갑니다, 아싸, 아싸봉 하면서 카톡방에서도 막 분위기를 띄워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각 카톡방 다 있으시죠? 눈팅만 해. 눈팅만 하시죠 다. 그죠? 눈팅만 하셔 다. 제가 알잖아요. 눈팅만 하시는데요. 눈팅만 하지 마시고 예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모티콘이라도 하나씩 날려주고 네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항상 이렇게 댓글을 좀 달아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소통하자고 카톡방 만들어 놓은 것이지 눈팅하자고 카톡방 만들어 놓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의 카톡방, 각 팀마다 카톡방이 있어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분위기 메이커가 돼주셔야 돼.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 카톡방에는 사업을 하는 분도 계시고 또 누구도 계세요?
소비자도 계시고 그냥 일반 회원도 있어. 그죠? 세 부류의 사람이 다 공존하는 곳이 바로 여러분들 카톡방 정보방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업자가 열정적으로 사업한다는 여러분들이 조용히 눈팅만 하고 있어봐요. 그러면 그냥 일반 회원 소비자들이 그 방의 분위기를 어떻게 생각하겠느냐고요. 아유, 이 팀은 왜 이렇게 썰렁해. 아유. 이러면서 별로 분위기 안 좋기 때문에 사업을 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카톡방 그리고 밴드방 이런 방 항상 분위기를 빵빵하게 막 즐겁고 행복하고 막 시끄럽게 해주셔야 돼. 그런데 어떤 분들은 밤 11시 되니까 시끄러우니까 올리지 마세요. 막 이러는 분들이 계세요. 밤 11시에. 그러면서 나가버려. 여러분 카톡방에 그 무음으로 하는 거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음으로 하는 거 꼭 해놓으시고 그 여러분 스폰서들이 항상 좋은 정보를 올려주는 방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정보가 올라올지 모르는데 시끄럽다고 나가버려. 그럼 그분들은 사업자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지. 기본적으로 단체 카톡방은 어떻게 한다? 무음으로 바꾼다. 무음으로 바꿔놓고 정보가 올라올 때마다 감사합니다 스폰서님. 잘 활용하겠습니다 스폰서님. 이런 댓글들을 달아주셔야 돼요. 여러분 스폰서들은 할 일 없어서 그런 거 정보 막 해가지고 막 올리고 있는 거 아니거든요. 너무 바빠. 여러분들보다 수십 배로 바빠요. 바쁜데도 여러분들에게 그 소중한 정보를 빨리빨리 주기 위해서 그 바쁜 시간에 막 여기 가서 막 찾아다가 막 올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스폰서는 할 일도 없나 보네. 허무한 날 정보만 올리고 있어. 이러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니라니까요. 열심히 사업하는 가운데 또 그것도 사업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스폰서님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것들을 올려주셔야 분위기가 빵빵하게 떠오르는 거예요. 빵빵하게 막 그냥 띄워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겸손과 인내를 가지고 사업을 하셔야 됩니다. 열정만큼 중요한 것이 겸손이고 인내예요. 근데 어떤 분들이 그래 애터미 사업 2년 하다가 3년 하다가 그만두시고 나가신 분들이 애터미 돈 안 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분들이 돈이 됐으면 나갔을까요? 그죠? 돈 되는 사람은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잖아요. 돈 되는 사람은. 애터미에서 돈 되는 사람은 여기 애터미 안에 있지 애터미 밖에 있질 않아요. 그죠? 또 다른 내가 친구들 가운데 커피 전문점을 오픈했어. 그런데 6개월 만에 장사가 안 돼서 문 닫았어. 그러면 그분은 얼마를 손해본 거예요? 3억을 손해본 거예요. 3억을 까먹은 거야 6개월 만에. 가맹비 내야죠. 임대료 내야죠. 그죠? 권리금 내야지. 계약금 내야지. 또 인테리어 해야지. 그런데 3억이에요. 3억. 근데 여러분 그렇게 커피 전문점을 내가지고 6개월 만에 3억 까먹은 거는 그거 큰 돈 아니에요? 엄청 큰 돈이잖아요. 그거 까먹은 거는 까먹었다고 얘기를 안 해. 그런데 애터미 사업 2년 3년 하다가 그냥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말을 해? 돈 안 된대. 애터미 하면 돈 안 된대. 이런 말을 하고 다녀요. 어떤 일이든지 성공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맞잖아요. 어떤 일이든지 성공하기까지는 성공이라는 말이 200만 원이 성공이 아니잖아요. 애터미에서 말하는 성공은 억대 연봉자예요. 억대 연봉자가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겠냐고요. 아니 안 필요하겠느냐고요. 당연히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3년 내지 5년 혹은 7년 시간이 필요해요. 얼마 전에 어떤 스타마스터는 9년 만에 스타마스터 가셨잖아요. 간 것이 중요하지 늦게 간 것이 중요한 건 아니야. 스타마스터 갔다라고 하는 건 연봉 1억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은 포기하지 않고 9년 만에 스타마스터 간 것이 중요하지 늦게 간 것이 이슈가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머 스타마스터 가는데 9년이나 걸렸어? 어머 이러고 계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말을 하기 달려있지. 그죠? 어머 9년 만에도 가셨구나. 맞아. 할 수 있어. 되는 거야. 9년 만에도 되네. 나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석세스 자리에 앉아가지고 아이고 9년 만에 갔어. 이러시면 안 된다니까. 맞죠? 된 게 중요한 거지. 된 게 포기하지 않고 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소대나무도 5년이 돼야만 이게 죽순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5년 후부터 죽순이 나오기 시작해서 기하급수적으로 그냥 성장하면서 그냥 대나무 숲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애터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씨를 뿌려놓고 관리하는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관리하는 시기이다. 농부가 씨를 뿌리자마자 뭐 사과 따고 배 따고 감 따고 그래요? 아니잖아요. 적어도 6개월 걸려야 되고 적어도 1년 걸려야 되고 유실수 과일나무는 적어도 3년 있어야 돼. 그래야 특상품의 과일을 딸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시기를 그냥 기다리지도 못하고 과일나무 심어놓고 1년 만에 아이고 과일 안 열리네, 아이고 사과 안 열리네, 이거 아닌가 보네, 그만두고 가버려. 그러면 그거는 농부의 생각이 아니죠. 그죠? 농부의 원리를 아셔야지. 애터미도 농부의 원리하고 똑같아요. 씨 뿌리자마자 결과물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1년 만에도 나오고 어떤 사람은 3년 만에도 나오고 어떤 사람은 5년 만에도 나와. 내가 어떤 씨를 심고 어떻게 내가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시간차가 그렇게 결과물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좋은 씨앗을 심어서 내가 열정적으로 관리하고 잠도 안 자고 열정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은 1년 만에 좋은 결과가 나오겠죠. 근데 좋지도 않은 씨앗에다가 툭 던져놓고 네가 잘하든가 말든가 너 알아서 해봐라 이러고 있으면 절대로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 속에서 우리가 어려운 과정을 다 겪어가면서 그 시간 속에서 내가 단련되고 내가 훈련되고 내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내 조직이 튼튼하게 다져지고 만들어지면서 이것이 이제 시간 속에서 확 치고 나가게 되는 것이지 어느 날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업이든지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애터미는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려? 왜 이렇게 힘들어? 말이 안 나오죠. 기본적인 어떤 사업이든지 다 똑같잖아요. 여기 사업해 보신 분들 다 계시잖아요. 다 똑같은 원리인 거예요. 그러나 애터미는 그 결과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상상을 초월할 만큼의 대가로 나에게 되돌려준다는 거예요. 보상으로 되돌려준다는 거예요. 보상으로. 저는 6년 됐지만 지금 연봉 1억 7천, 1억 8천이 되잖아요. 6년 됐지만 저 60년 한 거 아니잖아요. 60년 한 거 아니고 6년 했더니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내가 노력한 것보다도 훨씬 큰 보상을 지금 나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엄청난 상을 받게 될 터인데 그 상을 받기 전까지는 훈련과 연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우리는 즐겁게 겪으셔야 돼요. 즐기셔야 돼요. 근데 그걸 즐기지 않고 왜 이렇게 고난스러워? 왜 이렇게 연단이 길어?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과정을 우리가 기쁘게 즐겁게 즐기면서 가보자는 거죠. 그래서 영화의 베테랑에 보면 유해진 씨가 영화 말미에 이런 말을 합니다. 장사는 보이는 것을 팔고 사업은 보이지 않는 것에다가 투자를 해. 이거 굉장히 명대사예요. 이거. 장사는 보이는 것을 팔고 사업은 보이지 않는 것에다가 투자를 해. 나는 내 금쪽 같은 시간을 이곳에다가 투자하고 있어. 베테랑이 네트워크 마케팅 영화거든요. 나는 내 금쪽 같은 시간을 여기에 지금 투자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은 장사꾼이에요? 네트워크 마케터예요? 네트워크 마케터, 사업가입니다. 여러분 사업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에 보이는 것을 팔려고 하고 보이는 것에다만 투자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이 사업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볼 수 없어.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이지 않고 손에 안 잡히기 때문에 힘들어서 중간에 포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그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 눈에 보인다는 생각을 하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다가 보면 그것이 내 눈앞에 탁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이 금쪽 같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금쪽 같은 시간을 지금 투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 그런데 출근을 안 해. 그런데 라인 미팅에 안 나와. 그런데 원데이에 안 가. 석세스 세미나에 안 가. 그 시간은 여러분들이 라인 미팅에 오고 센터에 출근하고 원데이에 가고 석세스에 가는 그 한 시간이 1억 원짜리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한 시간 앉아있는 시간이 내가 1억을 버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안 가실까요? 당연히 가시겠죠. 온 천지에 막 광고 홍보 다 해가지고 버스 막 100대씩 불러가지고 가실 거야. 그죠? 한 시간 앉아있기만 해도 1억이 나온다? 그럼 가실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의미를, 그 시간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쇠퇴시키기 때문에 안 가는 거예요. 안 가고 여러분 다운라인들에게도 가자를 안 하는 거예요. 왜? 내가 그걸 못 느끼고 있으니까. 내가 그 세미나에 가 앉아있는 그 시간이 얼마나 나에게 지금 돈 벌어주는 시간인지를 못 느끼고 있기 때문에 나도 안 가. 그리고 파트너들도 가자는 얘기를 안 하는 거죠. 여러분 원데이나 석세스 세미나에 앉아있는 그 한 시간은 1억 원을 버는 시간이에요. 1억 원을 버는 시간이에요. 그럼 여러분 가실래요? 안 가실래요? 대답이 시원찮으시네. 가실래요? 안 가실래요? 가셔야죠. 아니 1억 원을 버는데 여러분들한테 투자하라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앉아서 교육만 듣는데도 1억 원이 나온다는데 당연히 가셔야 됩니다. 당연히 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파트너는 정말 전업을 해가지고 이 금쪽 같은 시간 몰입해서 나는 빨리 부자가 되고 싶어. 그래서 파트너들은 전업을 했어요. 전업을 해서 금쪽 같은 시간을 애텀에다 지금 몰입하고 있어요. 잠자는 시간도 쪼개가지고 지금 밥 먹는 시간도 쪼개가지고 몰입해가지고 온 천지를 다니면서 후원하고 다니고 제품 이동시키고 다니고 유통하고 다니고 지금 이러고 있어. 그런데 스폰서인 내가 부업으로 하고 있어. 두 마음 품지 마세요. 두 마음 품지 마세요. 이거 아니면 그냥 내가 하던 일 계속하면 되지. 뭐 애텀이 하다 안 되면 내가 하던 일 계속하면 되지 뭐. 난 이미 여기서도 2천만 원, 3천만 원 나오고 있는데 내가 굳이 뭐 애텀이 안 해도 되잖아? 혹은 내가 뭐 지금 이거 보험하고 있는데 보험에서도 지금 한 달에 500만 원 나오고 있는데 이거 뭐 조금 그냥 깨작깨작 하다가 애텀에서 안 되면 그냥 보험 몰입하지. 이러면서 두 마음을 품고 사업을 하시는 스폰서들이 계시는데요. 유혜진 씨가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유혜진 씨가 나는 전업했는데 스폰서는 부업으로 하고 있으니 유혜진 씨가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운라인에 파트너들이 전업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는 애터미가 아니면 죽는 사람이에요. 그는 애터미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는 애터미를 위해서 목숨 바친 사람이에요. 생명 바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는 부업으로 하고 있다? 아니겠죠. 그 파트너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말은 안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대놓고 말은 안 하지만 참 퍽퍽하다는 생각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은 스폰서의 후원을 먹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스폰서의 후원이 있어야만 내가 성공할 수 있는데 여러분 뭐 부업으로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부업으로 해보신 분들은 애터미 사업에 몰입이 되던가요? 안 되던가요? 임병주 사장님 부업으로 해보셨었죠? 애터미에 몰입이 되던가요? 안 되던가요? 잘 안 되죠. 그래서 전업하셨잖아요. 안 됩니다. 두 마리 토끼를 잡는데 몰입이 되겠느냐고요?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파트너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전업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운라인에 전업한 파트너가 있다라고 한다면 결단하시고 전업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 파트너는 지금 금쪽 같은 시간을 내 평생을 내 목숨과 내 생명을 애터미에다가 던졌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두 마음 품고 있다는 건 안 되잖아요. 그죠? 이러면 내 발 빼야지. 안 되면 내 발 빼야지.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파트너를 성공시킬 책임과 의무감이 있는 거예요. 그 책임감과 의무감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조직이 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 가운데 책임감과 의무감이 없다면 조직 성장이 안 돼요. 나는 내 파트너를 성공시켜야지. 난 죽을 힘을 다해서 내 목숨을 던져서라도 내 파트너를 성공시켜야 돼. 이 생각이 있어야만 여러분 조직이 성공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에요. 읽어요. 내 스폰서가 지금 나를 위해서 일을 하는지 나를 위해서 지금 목숨 바쳐 몸 바쳐 일을 하고 있는지 다 안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자세가 중요한 것이고 스폰서인 내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파트너가 전업을 했다면 우리도 전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스폰서와 나 그리고 파트너가 시실과 날실로 네트워크 조직을 짜는 거예요. 그물망을 지금 형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두가 함께 힘을 이렇게 모으지 않으면 그물이 짜지지를 않아요. 그물이 짜지지를 않습니다. 자, 그래서 파트너는 내 뱃속에 잉태된 아기와 같아요. 파트너는 뭐라고요?
여기 계시는 우리 여성분들은 다 아기를 낳아 보셨을 거예요. 그죠? 아기를 낳아서 출산해서 키워 보셨을 겁니다. 10달 동안 내 아기를 내 뱃속에다가 품고 있어요. 내 10달 동안 나 먹기 싫어. 10달 동안이나 굶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도 죽고 뱃속에 있는 아기도 같이 죽겠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입덧이 정말 심할 때라도 나는 먹기 싫어. 먹으면 바로 토하기 때문에. 그러나 누구 때문에 드셨어요? 아기 때문에. 내 뱃속에 있는 아기 때문에. 내가 안 먹으면 아기가 영양분이 공급이 안 되니까 나는 입덧을 해서 바로 토하고 너무너무 힘들지만 내 뱃속에 있는 아기 때문에 나는 먹어. 그게 바로 엄마예요. 엄마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엄마의 마음으로 사업을 진행하셔야 돼요. 내 파트너는 내 뱃속에 잉태되어 있는 아기와 같아요. 그래서 내가 내 뱃속에 잉태되어 있는 아기에게 산소 공급을 해주고 영양 공급을 해주었듯이 이 파트너에게는 수당 공급을 해줘야 돼요. 수당이 바로 영양제입니다. 그래서 매주 화요일마다 파트너의 통장에 수당이 들어가도록 해줘야 돼. 왜냐하면 이게 영양제이니까. 이 영양 공급을 안 받으면 파트너는 죽어요. 굶어 죽어요. 굶어 죽습니다. 그래서 스폰서는 파트너의 통장에 수당이 들어가게 해야 될 책임과 의무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파트너보다도 누가 더 많이 뛰어야 된다? 스폰서인 내가 더 많이 뛰어야 되는 거예요. 내 통장에 돈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아니잖아요. 파트너의 통장에 돈이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더 많이 뛰어야 되고 내가 열심히 불철주야 전 세계 어디라도 가서 후원하면서 뛰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 파트너의 통장에 화요일마다 수당이 들어가게 되겠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어리석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리석은 생각을. 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산을 치는 내가 리더야. 자, 내 밑으로 다 내 말 들었 하면서 다 자기 수화로 그냥 이렇게 핸들링을 하면서 작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폰서하고의 담을 쌓고 벽을 쌓고 하다 보는데 스폰서가 직급을 가신대. 내 밑으로 다 매출 넣지 마. 내 밑으로 다 매출 넣지 마. 이렇게 선포를 하세요. 그래가지고 직급을 못 가게 만드셔요. 자, 이것은 1차적인 단순한 생각이에요. 내 밑으로 나로부터 내 밑으로 매출을 안 내면 내 위에 있는 스폰서는 직급을 당연히 못 가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이 스폰서는 여기에도 라인이 있을 것이고 여기에도 라인이 있을 것이고 여기에도 이렇게 라인이 있을 것이고 여기에도 이렇게 라인이 있어요. 라인이 엄청 많죠? 그죠? 라인이 엄청 많아요. 자, 이 스폰서는 만약에 다시 자, 나야 여기 나로부터 여기 이렇게 우산을 치고 있어. 자, 이 스폰서가 이제 직급을 가시는데 여기에 또 이렇게 있어. 이렇게 라인이 있고 이렇게 라인이 있고 또 이렇게 라인이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이분이 직급을 가시든지 수당을 받기 위해서 하는데 자, 내 밑으로 매출 넣지 마. 그럼 여기서 매출이 안 일어나? 그러면 아마 내 스폰서는 굶어 죽으시겠지? 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이 스폰서는 여기만 라인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내 라인만 있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시는 거예요. 요 위에도 라인 엄청 많아요. 여기도 이렇게 많아. 그러니까 나에게서 매출이 안 올라간다고 해서 내 스폰서가 수당 안 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라인도 엄청 많아요. 그리고 내가 매출을 안 친다고 해서 이분이 지금 못 가는 건 아니거든요. 다른 라인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러니까 단순한 생각이에요. 자, 중요한 건 내 조직, 나로 말미암아 내 조직이 매출을 안 칠 때 누가 더 많이 손해를 보겠냐는 얘기예요. 내 위에 스폰서는 하나, 둘, 셋, 네 명이죠? 그죠? 자, 내 밑에 파트너는 몇 명일까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셀 수 없이 많아요. 내 밑에 이 파트너는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조직이 있겠죠.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라인이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 1차적으로 내가 매출을 안 내면 내 위에 스폰서들이 수당을 안 받으니까 꿀맛이다. 직급 못 가니까 꿀맛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1차적인 어리석인 유치원생들이 하는 생각이에요. 자, 보세요. 내 논밭을 말라 죽이는 거예요. 내 논밭을.
자, 보세요. 넓은 논에다가 모를 저렇게 잔뜩 심어놨어. 모를 잔뜩 심어놨는데 가물어가지고 비가 안 와. 하늘에서 그냥 비가 막 와야 되는, 때를 따라서 이른 비, 늦은 비, 비가 와야 이 모가 점점 자라가지고 싹이 나고 이게 열매가 맺으면서 나락이 될 텐데, 이게 비가 와야 할 시기에 비가 안 와버려. 그러면 이 노는 쩍쩍 갈라지면서 다 말라 죽어버리겠죠. 그죠? 다 말라 죽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 내 파트너는 나의 PV를 먹고 자라고 나의 수당을 먹고 자랍니다. 내 파트너는. 그죠?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내 파트너들 라인에다가 내가 PB를 넣어주고 내가 PB를 넣어주고 내가 PB를 넣어주고 내가 PB를 넣어주고 또 이 사람도 PB를 넣어주면서 같이 수당을 받아가고 같이 PB를 먹으면서 같이 자라서 이 논과 밭이 아주 그냥 기름지고 물된 동산같이 아주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서 기름진 옥토가 될 텐데 비가 안 내려. 그러면 여러분들 이 라인은 스폰서를 죽이려고 하자는 것이 아니라 내 라인을, 내 파트너를 말라 죽이자라는 거예요. 이 비밀을 정확하게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매출을 잡는 거라든지 이런 일들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매출 잡는 것은 나도 죽고 내 파트너 죽이고 내 라인, 내 조직을 다 말라 죽이자라는 그런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어떤 유지가 없기 때문에, 내 매출 유지가 없고 직급 유지가 없고 월간 유지가 없기 때문에 내 밑으로 계속 매출을 넣잖아. PB를 넣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바로 비예요. 단비. 하늘에서 단비가 내려야 뭐가 자랄 수 있듯이 하늘에서 스폰서의 PB라든지 후원과 매출이 내려와야 내 파트너들이 그걸 먹고 자란다니까요. 그런데 스톱 해버리면 한 달 동안 굶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매출을 잡는 거라든지 이런 일들은 절대 하시면 안 돼. 1차적인 단순한 생각은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들 자체가 이제 팀워크를 해치는 가장 큰 강력한 일들이 되겠죠. 원인 요소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라도 사업을 진행할 때 줄탁 동시에 마음을 가지고 사업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내 파트너를 막 성공시키고 싶어서 일로 와 아무리 불러도 이 알 속에 있는 저 뿅아리가 딴 데를 보고 있어. 딴 데 보고 있으면 내가 아무리 성공시켜주고 싶어도 못 알아듣잖아요. 그리고 또 동시에 내 파트너가 나 좀 성공시켜줘요. 나 여기 있어요. 아무리 때려봐. 밖에 있는 스폰서가, 위에 있는 스폰서가 나를 안 보고 있어. 나를 못 봐. 그러면 나는 성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중요하냐면 나와 스폰서가 탁 맞아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스폰서가 나를 끌어주려고 하고 나도 성공하려고 하는, 이게 확 맞았을 때, 핀트가 확 맞았을 때 뭔가 벼락이 치고 천둥이 치고 우박이 내리게 되는 거지, 이게 서로 핀트가 안 맞아버리면 성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서로가 이게 맞으려면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한 마음, 한 생각, 한 곳을 바라보면서 팀워크가 절대적으로 강력하게 경쟁력이 돼서 돌아가면서 이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복제해야 됩니다. 개는 개를 낳고 호랑이는 호랑이를 낳습니다. 백인은 백인을 낳지 백인이 흑인을 낳지는 않아요. 호랑이가 개를 낳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강력한 성공인자를 가진 사람을 낳고 싶으시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이런 강력한 성공인자를 가진 DNA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의 가장 무서운 것은 복제라는 겁니다. 복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사업을 하시다가 지금 이제 잠깐 잠수를 타시면서 한 1년 정도 잠수 타시면서 안 나오시는 분이 있어요. 나름의 어떤 땅을 만들어 놓고 나름의 어떤 대통령이 되셔가지고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그 저 밑에서 이제 새로운 사람이 나왔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나왔는데 5년 전에 이 사람이 했던 말을 그대로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5년 전에 이 사람을 스폰서를 본 적이 없어요. 근데 5년 전에 이 스폰서가 했던 말, 행동을 지금 나온 이 사람이 똑같이 하고 있다니까요. 이건 아주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은 복제 사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중요하고 내 마음이 중요하고 내 말이 중요하고 내 행동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좋은 사업자, 좋은 파트너들이 많이 나오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누가 중요할까요?
내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같은 사업자가 지금 막 수백 명, 수천 명이 됐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금방 성공하시겠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성공하고 싶다면 나 같은 사람, 나 같은 성공인자 DNA를 가진 사람을 많이 낳아야 되니까 내가 먼저 본판인 내가 바뀌어야겠구나. 내가 그렇게 돼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고 바뀌면 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은 함께하는 일입니다. 함께하면 더 빨리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혼자 하지 마시고 함께 하시고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팀워크가 강력한 경쟁력입니다. 여러분 우수한 팀원이 되셔요. 팀의 리더가 되셔서 3년 후, 5년 후에 여러분들도 모두 성공하시길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